그래서 이런 식으로 키 파인딩은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뭐 사람과 같은 경우에는 구매자, 판매자, 제작자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저는 했고요. 그리고 구매자 성별은 뭐 여성과 남성이 크게 다르지 않더라. 그리고 연령대는 20, 30, 40대가 제일 많았다. 그 중에 30대가 가장 많았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또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조사를 해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인구 통계 정보를 조사를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로는 그 사람들의 행동 그리고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조사를 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인구 통계 정보는 이 두 번째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통계 자료를 찾기가 쉬운 편이에요. 이 두 번째 행동 그리고 심리적 특징에 대한 자료는 아마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런 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설문이나 인터뷰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점이 있고, 매출에 관련돼서도 요일별 평균 매출이 어떤지, 그리고 이건 매출이고 요일별로 평균 판매량은 어떤지 이런 것도 알아봤고요. 보니까는 이제 뭐 화수목이 매출이 가장 많았고, 그러니까 주말보다는 주중이 많다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것도 여기서 쓰긴 했는데 제품 군별마다 당연히 차이가 있기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판매량 같은 것도 보면 월요일이 가장, 판매량 자체는 월요일이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조회수, 이건 매출은 아니지만 일단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앱을 쓰느냐를 알아봤더니 화요일이 가장 많다고 나오더라고요. 종합해 보면은 주중에 많이 보고 많이 돈을 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말보다는. 이제 퍼소나 프로필을 만들기 위한 준비 작업 중에 하나인 리서치 그리고 키 파인딩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이렇게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세그먼트를 만들었습니다. 세그먼트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그룹 또는 팀, 사람들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리서치 할 때 저는 이런 것도 참고를 했거든요. 블로그나 네이버 카페에 사람들이 남긴 글들이 있어요. 그런 글들, 그리고 댓글에 남긴 글들, 유튜브에서 관련 영상을 찾아보면서 그 댓글을 수집을 하기도 했는데, 여기에는 제가 추가를 안 한 것 같네요. 어쨌든 그런 인터넷에 사람들이 남긴 흔적들을 이렇게 모으는 작업도 같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세그먼트를 만들어요. 세그먼트가 그룹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리서치를 한 이유는 어떤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야 될까? 누가 내 제품에 왔을 때 뭔가를 많이 살까? 아니면 자주 살까? 이런 거를 알기 위해서 이런 리서치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엄청 다양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그 사람들의 특징이 많겠지만 그래도 그것들을 이렇게 잘 정리해서 같은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룹 1, 그룹 2, 그룹 3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지금 여기 막 점 찍혀 있고 선 그어져 있는 게 다 그 특징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룹 1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룹 2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특징이 있고 그룹 3은 이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이게 그룹이니까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한두 명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한 명을 쏙 끄집어내 가지고 퍼소나를 만드는 거죠. 이제 가상의 인물이에요. 이 사람은 실제 인물은 아니고.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이현희 씨, 이보영 씨, 그리고 이도현 씨 이런 식으로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서 이제 앞으로 계속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 그냥 사용자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는 것보다 이보영 씨 이런 식으로 누군가 한 명을 꼭 집어서 말하는 게 훨씬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겠죠. 제가 그린 세그먼트를 좀 설명을 드리면 특성 스펙트럼이라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요 하나하나 요것들이 다
그 특성 제목인 거예요. 이걸 어려운 말로 행위 변수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 하나하나를 보면은 이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사용 중인 그 경쟁사 제품, 그러니까 네이버 쇼핑 라이브, 그립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런 경쟁사 제품이 있다, 없다, 유무, 이런 주제를 특징으로 하나 가지고 올 수가 있을 테고, 그리고 월 사용 빈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 이것도 특징을 나누기 위한 하나의 요소로 쓸 수 있을 테고요. 그리고 그 해당 제품을 사용할 때 사용 목적의 명확한 정도, 그냥 구체적인 어떤 뭘 사야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들어와서 쓰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뭐 딱히 뭐 사고 싶은 건 아닌데 그냥 심심해서 들어와서 쓰고 있는 건지, 이런 것도 특징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이거를 제가 그냥 랜덤하게 쭉 나열을 한 건 아니고요. 앞으로도 여러 번 언급을 하겠지만, 지금 하려는 거는 어떤 사람들이 과연 내 잠재 고객이 될 것인가를 알아보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고객이 될 확률이 높은 사람들을 찾아내야 되는 건데, 그걸 기준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경쟁사 제품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내 잠재 고객이 될 확률이 훨씬 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거를 이렇게 첫 번째로 둔 거고요. 이 월 사용 빈도는 그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많이 쓰면, 자주 쓸수록 이제 그 분을 데리고 왔을 때 우리 잠재 고객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이걸 두 번째로 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 순서들이 잠재 고객이 될 확률이 높은 그런 특성 순서대로 나열을 한 거예요. 이 점의 순서도 이 앞쪽에 있는 게 확률이 더 큰 점이에요. 월 사용 빈도 같은 거를 보면 한 달에 그 경쟁사 제품, 네이버 쇼핑 라이브를 뭐 한 번에서 4번 사이 이 정도로 쓰는 사람보다 당연히 5회 이상 자주 쓰는 사람이 내 잠재 고객이 될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생각을 해서 이 점을 이렇게 앞쪽에 찍은 거고요. 나머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변수의 순서, 그리고 이 점의 순서가 다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런 행위 변수랑 이런 점의 순서가 다 의미가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그룹은 또 어떻게 나눴냐면, 일단 첫 번째 그룹은 무조건 가장 확률이 큰 특성만을 조합을 해서 하나를 만들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앞에 있는 점들이 확률이 아까 더 크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냥 일직선으로 쭉 그으면은 이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엄청나게 그 잠재 고객이 될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그런 그룹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만들고, 나머지 두 개는 사실 지금 데이터가 있는 상태에서 이걸 만든 게 아니라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앱을 만드는 이제 그런 회사에 제가 들어와가지고 이걸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상상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뭐 그냥 랜덤하게 지금 단계도 너무 고민해봤자 크게 의미는 없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 너무 이 단계에서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 말고 그냥 랜덤하게 이렇게 두 개를 선을 그어서 두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데이터가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하긴 했지만 완전히 데이터가 없었던 건 아니고요. 뭐 기본적인 인구 통계학적 정보 같은 것 정도는 있었는데 이제 그 외에 행위 변수와 관련된 데이터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랜덤하게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 정말 아주 랜덤하게 그 각각의 변수들을 점을 이렇게 연결해서 만든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은 가능성 있는 점을 택해서 선을 연결해 준 거고, 이제 그 외에 선택하기 어려운 것들, 그러니까 주로 구매하는 제품군이 뭐 어떤 건지, 패션 제품을 많이 사는 사람이 고객이 될 확률이 높을까? 아니면 생필품을 사는 사람이 내 고객이 될 확률이 높을까? 이런 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가설을 세워볼 수 없는 변수들에 대해서만 랜덤으로 골랐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퍼소나가 탄생을 했고요. 퍼소나를 말씀드리기 전에 세그먼트의 제목을 먼저 달아줬는데 그 제목까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제목 1, 그러니까 세그먼트 1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큰 고민 없이 바로 구매. 패션을 사랑하는 헤비 유저들.
그리고 세그먼트 2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가격 비교 꼼꼼히 알뜰살뜰 라이트 유저들. 이 세그먼트는 그룹이니까요. 그래서 들이라는 표현을 썼고, 세그먼트 3은 이제 먹고 싶은 거를 보는 그런 재미를 즐기는 미디움 유저들.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 그룹이 이렇게 3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 그룹에 해당하는 사람을 한 명씩 이렇게 뽑아봤고요. 그래서 이현희 씨, 이보영 씨, 그냥 님으로 통일할게요. 이도연님. 근데 제가 퍼소나 만들 때 이건 개인적인 팁인데, 실제 회사에 취직해서 일을 하면 혼자서 일하는 게 아니라 팀원들이랑 같이 일을 하게 될 거잖아요. 이 퍼소나를 만드는 목표 중에 하나가 팀원 간의 그 소통을 위한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두의 머릿속에 사용자라고 하는 두리뭉실한 그런 얼굴 없는 존재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제품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이보영님, 이도연님 이런 식으로 모두 머릿속에 동일한 인물이 각인이 되어 있어야지만 동일한 방향으로 제품을 디벨롭을 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새로운 퍼소나를 각자의 머릿속에 심는 그런 시간이 조금 필요한데, 이때 뭐 일러스트레이터를 쓴다던가 아니면은 처음 보는 사람 얼굴, 그리고 처음 보는 이름을 쓰면 그거를 외우는데 또 불필요하게 시간이 소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퍼소나를 그 팀원들 모두가 이미 잘 알고 있을 법한 그런 사람들을 써요. 그게 연예인이 될 수도 있고요. 뭐 굳이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일단 팀원 모두가 알고 있는 사람이기만 하면 돼요. 물론 그 퍼소나의 그 인구 통계학적 정보에 해당하는 매치하는 사람이 되긴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그런 팁을 잠깐 또 얘기를 드렸고, 그러면 이 셋 중에 일단 한 명을 타겟을 해서 시작을 해야 될 텐데, 그럼 당연히 그 확률이 가장 높은 이 세그먼트 1에 해당하는 이현희님을 타겟을 하는 게 맞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현희님을 타겟하지 않고 이보영님을 타겟을 했어요.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까지 다 그래서 제 퍼소나까지 완성을 시켜놓고 나서 누군가를 인터뷰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실제 네이버 쇼핑 라이브를 쓰는 분을 인터뷰할 기회가 생겨서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봤더니, 그분이 이 3가지 그룹 중에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특성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매치하지 않는 거였죠. 그래서 이 1번은 수정할 수가 없고, 이거는 뭐가 됐건 간에 항상 만들어주는 그런 종류의 세그먼트이기 때문에 이 둘 중에 이 2번째 거를 그분에 맞춰서 수정을 했어요. 어차피 2개는 다 랜덤하게 그냥 상상으로 만든 거라서 크게 상관은 없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를 갖고 들어와서 실제 데이터에 기반한 세그먼트가 하나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세그먼트 2랑 이 퍼소나 내용도 조금씩 수정이 됐었고요. 이제 그 이유 때문에 2번을 택하게 된 건데, 이 1번 그룹의 특성이 가장 확률이 높을 것 같다고 하더라도 오컴의 면도날이라는 그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 뜻이 뭐냐면 뭔가 결정을 해야 될 때 가정이 더 적은 쪽을 택해라, 쉽게 말하면 그런 개념인 거거든요. 요 세그먼트 3가지를 놓고 봤을 때 이 첫 번째, 세 번째 거는 이거는 완전히 거의 물론 인구 통계학적 정보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든 거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 외에 꽤 많은 것들이 상상으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2번째 거만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조금이라도 더 팩트에 근거한 그런 퍼소나를 사용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래서 2번 이보영님을 주 타겟 퍼소나로 결정하게 됐습니다.